인간 또한 한 번 뇌를 최적화해 두면 일평생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 최적화를 해둔 뇌는 날로 뇌가 업그레이드 되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 마치 노벨상을 탄 학자나 최고의 기업가들의 전성기가 대부분 50에서 60대에 오듯이 말이다. 나아가 뇌를 최적화해두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동 수익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챕터는 이러한 뇌 최적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에 영향을 띠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세팅을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는 천지 차이로 나뉜다. 그러니 뇌를 최적화함으로써 뇌의 자동화를 완성시켜야 한다. 확실한 것은 두뇌 회전이 10년여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빨라졌다. 뇌 최적화를 거친 현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수없이 자주 떠오른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무언가가 크게 변했다. 뇌를 복리로 성장시킨다면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신경가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큰 해마를 갖고 있는 것이 확연되기도 했다. 런던 시내에 있는 2만 5천여 개의 도로와 광장을 외웠기 때문이다.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서 IQ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 훈련만으로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한다.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따위의 말은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뇌의 복리라는 개념이다. 내가 21살에 파격적 성장을 이룬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원래의 지식이 100 정도였다고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딱 1%의 지식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그렇게 1년에 12권씩 읽었다며 가정하면 10년 뒤 지식의 양은 얼마가 될까? 놀랍게도 330, 즉 3.3배가 된다. 겨우 한 달에 한 권 읽었을 뿐인데도. 그런데 당시 나는 1년 남짓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평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소화하고 책이 아닌 다른 글들도 잘 이해한다. 그러니 언제고 또 책을 집어들고 고급 정보를 얻는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어휘의 양이나 이해의 속도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깊이에서 다르다. 꾸준한 독서로 단련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라도 기존 지식을 통해서 쉽게 흡수한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책이 아닌 용어만 보더라도 기존 지식이 발동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사업 관련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밥 먹으러 라멘집에만 가더라도 메뉴 구성, 내부 인테리어, 직원 교육 정도, 가게의 순이익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그 사람에겐 매일 만나는 수십 곳의 회사와 매장이 케이스 스터디가 된다. 뇌 최적화 1단계 22 전략. 늦은 나이에 철학과에 입학한 나는 늘 같은 과 동기들에게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취업 준비를 안 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는 1학년부터 2학년 겨울까지 오로지 책 읽기와 글쓰기에만 몰두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아니고 하루 평균 1에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 수백 개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란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나는 토론 동아리와 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주변 사람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사실 나도 불안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 하나는 있었다. 다독, 다작, 다상량으로 기본기를 다져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거다. 이제 10수년이 지났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졌고 또래 가운데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 프라다 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천재들은 글쓰기를 즐겼다.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내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몸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킨 사람은 어떤 스포츠든 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뇌의 코어를 단련해두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성공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 비결은 뇌의 코어를 단련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한 번에 8개 정도 들 수 있는 중량을 3세트 반복하면 된다. 2. 단백질을 먹고 3. 48에서 72시간을 쉬어주면 된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몸 만들기에 실패한다. 왜일까? 이 간단한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0에서 20분만 운동한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 운동에 실패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2. 매일 1에서 2시간씩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3. 근육 휴식 시간이 중요한데 이를 어긴다. 4. 프로 바디빌디에게나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한다. 5. 즉 어떤 운동 방법이 효율적인지 모른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패하는 이유 또한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자의식대로 살아간다. 2.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3. 내 최적화를 소홀히 한다. 아니 무시한다. 4.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의 자기 체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5. 책에 정답이 있다는 걸, 즉 책이 곧 공략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22 전략은 가장 좋은 내 최적화 방법이다. 근육이 빵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몸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은 수년간 일주일에 몇 회씩 근력 운동을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뇌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22 전략이랑 별게 아니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한다. 나는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한 길을 고르면 된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 된다. 이 인생 공략집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 세포의 증가로 뇌 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 지능이 높아진다. 이 책을 통해 22 전략 개념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걸 그냥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뇌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만 남기거나 그 하나조차 불완전하게 저장하기 일수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청이 22 전략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두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는 사람과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군 하면서 슥 읽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릿속엔 전혀 다른 것이 남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서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인데도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를 이룬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듯이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이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아무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명령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당장의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생에 걸친 복리저축임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나. 자수성가한 수많은 역행자가 그토록 많은 책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데도 그냥 다 핑계일 뿐이다. 뇌최적화 2단계 오목이론.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오목은 수만 잘 두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다. 적절히 다른 돌과 연계되게 두면 공격 루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사이 상대는 방어만 하다가 게임에서 패배할 때가 많다. 만약 우리 인생도 오목처럼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무한하게 승리하는 수만을 둘 수 있다면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는 저절로 얻게 된다. 오목은 돌을 두는 게임이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이라는 돌을 두는 게임과 같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내 인생에서 22 전략은 가장 좋은 첫 수였다. 22 전략은 지능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었으며, 그 후엔 그 어떤 지식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두었던 수는 상담이었다. 8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도 잘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수는 마케팅이었다. 나는 마케팅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사업도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 실력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2019년부터 유튜버가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수를 둘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매장 100개를 오픈하는 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개 매장을 오픈하는 데까지 상식적으로 100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이루는 데엔 채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2019년 4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수는 아니었다. 성공할지 망할지도 모르고 잘 된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 유튜브를 하면 매일 450만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유튜브 방송에 성공한 후 상장기업 대표들도 만나고 자수성가한 몇백대 자산가들도 수없이 만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국에서 수많은 인재가 몰려왔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회사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3년 전에 비해 일은 덜하면서 3배 이상의 자독 소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자신의 수를 놓아라. 정말 가진 게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카카오 대리운전을 해라. 쿠팡 물류 알바를 해라. 카페 알바든 뭐든 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하고 책을 읽어라. 화술책을 독파한 후 운전을 해라. 카페 알바를 한다면 카페 창업과 관련된 책을 20권쯤 읽어라. 쓸모없이 일하는 시간은 없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살면 계속 반응만 하며 살게 된다. 유전자가 본능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궤도 위를 불만 가득 품고 걷다가 죽을 것인가? 본능을 거슬려야 한다. 계속 미래를 그리면서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뇌최적화 3단계, 뇌를 정복시키는 3가지 방법. 게임에는 120% 능력치 상승 같은 마법이 등장한다. 그렇게 내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게으른 뇌를 어떻게든 깨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고 그 생각들이 외부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 뇌를 자극하는 일련의 선순환 루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앞의 방법들이다. 이제 이 뇌 자극에 대한 현실적인 팁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앞서 말한 복리뇌 만들기 22전략 오목 이론을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지만 이 야가 빠진 뇌라는 녀석은 다시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똑같은 정도로 노력하는데도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시점이 온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뇌 자극이다. 다시 게을러진 뇌를 정복하는 뇌 자극 역시 운동 프로그램 리셋과 비슷한 원리를 따른다. 1. 안 쓰던 뇌 자극하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을까?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누구나 궁금해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작 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노벨상을 받지 못한 다른 과학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과학 말고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뜻이다.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인 사고에서 나온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온다. 이때 상식적으로는 경영학 책을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삼국지 같은 역사물을 보거나 과학 관련 다큐 또는 유튜브를 보고 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떠올라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난다. 나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도 종종 그랬다니까. 이는 인간 내의 공통된 현상인 것 같다. 2. 안 가본 길 걷기. 운동은 행복감을 정진시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울증을 치료해준다. 뿐만 아니라 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성장하느냐 소멸하느냐는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신체는 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신체가 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뇌도 운동을 하게 된다. 학습과 기억은 우리 선조들이 음식을 찾아다니는 데 사용하던 운동 기능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따라서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를 배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 운동화신은 뇌,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는 운동으로 산책을 권한다. 다만 이 산책은 좀 특이한 산책이다. 즉,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다.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공간 지능 및 신체 운동 지능 등을 총동원하게 된다. 작가 마이클 본드는 책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에서 길찾기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성공 비밀이라고까지 말했다. 공간 지각은 물론이고 추상 능력, 상상력,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 자극한다는 것이다. 3. 충분한 수면. 절대 잠을 줄여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제각기 다르다. 본인이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시간을 알아내야 한다. 6에서 9시간 사이일 확률이 높다. 내 기준에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장기 기억화다. 인간은 잠을 잘 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잠을 줄여서라도 책을 많이 읽는다. 말짱 헛짓이다. 인간의 뇌는 정말 신비로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문제 해결을 계속한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 하면서 정답을 떠올리거나 멍 때리며 아침밥을 먹거나 샤워를 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 잠을 잔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잠을 선천적으로 덜 자도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3시간씩 자는 사람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됐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 그렇던가. 나는 8시간은 무조건 잔다. 매일 늦잠을 잔다. 그 결과 나는 늦은 나이에 인생을 시작했지만 동년배의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 책을 읽고 쓰면서 뇌에게 운동을 시켰으면 그게 진짜 지식으로 고정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한다. 그게 잠이다. 충분한 잠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멍 때리기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몽상 모드를 발동시키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나는 반대다. 이 시간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특히 여행은 뇌를 자극하고 기존에 쌓아두었던 지식들을 통합하거나 정리해준다.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자. 자유에 불과하다. 근거 없는 자기 실력만 따르면 영영
순리자로 살게 된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책을 만남으로써 뇌의 최적화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리고 뇌의 최적화를 믿고 단기 이득보다는 장기 이득에 초점을 맞춰 반복적으로 의목을 두었다. 결국 나는 손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